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새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르분들. 오늘은 12월 31일 올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따라 저 길이 또 이제는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하루만 쉴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저 길이쓴 유튜브를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단 하루도 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에서 쉬려고 하니까 괜히 그게 또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정말 간단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푹 쉬시는 와중에 혹시나 뭐 경제 소식이나 어제 미국장 어떻게 됐나 뭐 그런 것들이 궁금하시다면 조금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어제 미국 증시는 좋지 않았습니다. 왼쪽에 보다시피 온통 시뻘겋죠. 참고로 미국장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빨가면은 나쁜 거, 그리고 초록색이 오르는 거다 보니까 완전 증시가 박살이 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왜 하락했나? 차익 매물이 이어지면서 또 하락했는데요. 연말이다 보니까 거래량이 적어지는 와중에 차익 실현 매물이 등장하면서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타랠리 기대감 사라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미국 증시는 너무나 뜨거웠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은 뭐 당연한 거다, 이러한 의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주식을 팔고 저가의 채권을 매수하는 그러한 모습도 나타나며 국채 가격은 상승, 국채 금리는 하락하는 모습도 보여줬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와중에 특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죠.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스 공급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그리고 또 미국 동부 지역의 강추위가 예상되면서 천연가스가 16%나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우리가 이틀 뒤에 장이 열릴 때 천연가스 관련주도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왼쪽에 보시다시피 나스닥 주봉으로 보면은 사실 하락했다고 말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뭐 이 정도야, 이렇게 올랐으면 이 정도 빠질 수도 있지, 이렇게도 말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는 앞으로겠죠. 앞으로 더 올라갈지 떨어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 강세론자인 톱리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내년 연말이 되면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경고를 했었던 톱리. 그런데 이번에 조금 하락하면서 포지션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조정으로 인해 매수 기회가 왔다고 합니다. 새해를 앞두고 주식시장에서 매수 기회가 열렸다며 이는 저가 매수라고 진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 조정은 길지 않을 것이 그 이유라고 하네요. 저끼리 또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하락하는 게 뭐 시스템적 리스크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뭐 거시경제 환경이 급하게 바뀌었거나 혹은 뭐 AI 버블이 뭐 터진다는 그러한 경고가 나왔거나 그거랑은 좀 거리가 멀죠. 그렇다 보니까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 어느 정도 조정받는 당연한 조정이라고 말하는 게 좋고, 그 말인즉슨 당연히 한 위에서 한 5에서 10% 정도 하락했다면은 당연히 매수 기회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여전히 트럼프의 규제 완화 기대감, 공화당 중심의 정부 구성, 이런 것들이 상승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톰 리는 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반면 경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월가 쪽 집계로 불리는 제레미 시겔 와튼 스쿨 교수가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강세장을 외쳤던 사람인데 이제는 경고를 하는 거 보니까 살짝 기분이 이상하기도 합니다. 내년에는 강세장이 정체될 것이라고 말을 했고, S&P 500이 10% 이상 급락하는 조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바로 그 근거는 이미 미국 증시는 한계까지 올라왔으며 지금까지 미국 증시는 2년 연속 20% 오른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두 번째라고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전에 한 번 있었을 때가 언젠가 봤더니 바로 1998년에서 1999년이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가 뭐죠? 맞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이었죠. 이거 보니까 갑자기 뭔가 등 뒤가 서늘해지는 그런 기분도 듭니다. 갑자기 AI 버블이라는 단어가 내년을 장식하지 않을까, 이러한 걱정도 생기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AI가 모든 거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 때문에 내년에도 주시장이 좋다, 이런 얘기가 많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결국 한계를 보이며 실망감이 촉발되면서 그 분위기가 증시에 퍼지는 순간 당연히 증시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어느 쪽의 말도 쉽게 믿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AI 쪽에서 뭔가 리스크가 좀 발견되는 것 같다, 그렇다면 그때는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아마도 이 소식이 가장 뜨거운 소식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드디어 삼성전자가 최대의 주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작년 1월이죠. 그러니까 벌써 2년 정도가 된 건데요. 그때 당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로봇주들이 대거 관심을 받았고 템베거가 탄생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콜옵션을 행사해 2대 주주에서 최대 주주로 올랐다. 이런 소식이 나왔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자회사로 편입해 로봇 사업 확장에 힘을 쏟겠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테슬라는 26년 옵티머스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대차도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을 시작하면서 내년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원년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까지도 등장하고 있다 보니까 1월 당분간은 일단 최소한 며칠간은 로봇주가 뜨겁겠군요.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해볼 거는 이겁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정고점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다른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뭐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았으나 이때까지 경험했을 때 첫 번째 상승이 나왔을 때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지키지 않아도 기대감 때문에 막 쭉쭉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고 2년 전에 우리 로봇주가 그랬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항상 그 다음에 2차 상승이 나타나려면은 그 실적이라는 게 분명 존재를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로봇주 중에서 실적이 찍힌 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당분간은 뭐 이벤트에 힘입어 로봇주가 매우 뜨거울 수 있겠으나 그 다음부터는 실적이 실제로 찍히는 애들 그 친구들을 먼저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입니다. 로보택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도 로보택시에 뛰어든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앞으로 한 5년 정도만 지나면은 우리 앞에는 카카오택시가 아니라 로보택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예 그래도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교통량이 많아서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아무리 못해도 교통량이 적은 밤이나 새벽 그때만이라도 로보택시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의 알리바바도 로보택시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알리바바 그룹과 상하이 자동차 그룹이 합작해서 만든 IM 모터스는 L4급 자율주행 도로 테스트 면허를 획득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네요. 참고로 중국에서는 포니닷 AI 미국에 상장된 기업이죠. 어젠가 보니까 10% 넘게 급등했더라고요. 그리고 바이두, 디리추싱, 샤오펑, 위라이드 등 이러한 기업들이 엄청나게 로보택시에 대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로보택시 관련주도 당연히 계속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내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기업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기업들의 예상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간단하게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물론 그거는 저의 생각이 아니라 증권사의 리포트를 바탕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내년은 양자 컴퓨터의 해. 최근 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서도 쭉쭉 나아가는 섹터가 있죠. 서기리씨 항상 말했습니다. 난세는 영웅이 탄생한다고. 그게 바로 양자 컴퓨터가 첫 번째 주자를 찍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또 특별한 이벤트가 있네요. 양자 역학 이론이 정립된 지 바로 내년이 100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해는 100주년을 기념해 세계 양자 과학 기술의 해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걸 보니까 야 이거 양자암호에 뭔가 온 우주의 기운이 막 깃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참고로 1925년에 양자 역학의 근간이 되는 슈레딩거 방정식이 완성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후 100년이 지난 지금은 양자 역학을 토대로 한 양자 컴퓨터, 양자 통신 기술이 가시권에 들어가고 있는데 또 이 와중에 1월 2일부터는 미국이 중국을 양자 컴퓨터도 규제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양자 컴퓨터 관련주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걱정 중 하나는 미국에서 먼저 달려나갔다는 거. 미국이 만약에 이제 고점 치고 꺾이게 되면은 미국 양자 컴퓨터 관련주 왼쪽에 보는 아이온큐 등등이 있겠죠. 이 친구들이 고점 치고 꺾이는 모습을 나타낸다면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지 그 부분도 우리가 당연히 무시할 수는 없겠죠. 계속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새해부터 물가가 오른다는 슬픈 소식입니다. 포카리 오란시 등 동아 오츠카의 음료 가격이 내일부터 6%나 오르고요. 그 다음에 숙취 소재나 커피의 가격도 오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화장품과 생활용품의 가격도 상승합니다. LG생건과 아모레퍼시픽도 가격을 올린다고 하죠. 그래서 이걸 보니까 아직도 인플레 끝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또 듭니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환율까지도 엄청나게 높다 보니까 가격 인상이 안 나타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환율 이야기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강달러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강달러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일단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
그리고 관세 정책으로 인해 물가를 잡기 위한 고금리 장기화 예상, 거기에 견조한 미국 경제 영향으로 강달러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미국의 무역 정책에 영향을 받는 유로화, 위안화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고, 앞으로 환율 이게 이렇게 올랐으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마도 뭐 살짝 떨어지고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당분간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앞으로 밑으로 딱 꺾이려면은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은 트럼프가 예상보다 관세 정책을 좀 유하게 한다거나 혹은 미국에서 어떠한 연유로 인해 미국 금리 인하를 조금 서두른다거나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환율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네요. 다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결국은 올 미래고 아마 그게 내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나라 증시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 올해 또 안 좋았기 때문에 분명 연초에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 상대적으로 많이 싸졌다. 이러한 얘기로 시작하면서 환율도 떨어지면 우호적인 상황이 마련되면서 한국 증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한 희망회로도 조금 돌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입니다. 자, 1월 1일에는 뭐가 달라질까요? 몇 시간만 지나면 벌써 새해입니다. 새해부터는 뭐가 달라질지 한번 간단하게 보자면은 일단은 최저임금이 1030원으로 상승합니다. 드디어 10,000원을 넘겼네요. 그리고 내년 7월부터는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들에게 헬스장, 수영장 비용의 30%까지 소득공제가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저끼리 또 조사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육아지원 환경도 변합니다. 육아지원 3법의 개정이 시행되는데요.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4회 분할에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의 출산 휴가 기간도 20일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연령도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되며 육아휴직 최대 급여도 250만 원까지 상향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갈수록 아이 낳기는 좋은 세상이 다가오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일 또 간단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